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 튼튼반 10강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음양, 오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음양, 오행, 이거를 오행, 5가지 에너지의 운행이라는 뜻이죠. 오행이 5가지 기의 운행. 이 5가지 에너지를 2개씩 분할을 해서 10개로 만든 게 10천간 부호입니다. 자, 10천간 에너지 부호예요. 에너지 부호를 주역에서는 괴라고 해서 뭐 짝대기 점점, 짝대기 점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부호가 아니라 글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글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장점, 상징 글자로 쓰면은 이해가 쉽다. 단점, 상징 글자로 쓰면은 그 글자의 한계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상징성은 살리면서 너무 매몰되지 말자. 갑은 너무 갑이야. 갑이 이럴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0천간에 대해서 10가지 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교재에 9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강으로 수정할게요. 요 페이지는 요 10천간 기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겁니다. 2갈씩으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 10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갖다가 아주 디테일한 글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지금 메모를 써놨는데, 이게 지금 거의 책 한 권 분량을 지금 압축 요약을 한 거예요. 10천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지금 이 서너 페이지에 지금 압축 축약돼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소재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학. 명리학을 이루는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가 각각 어떤 성향, 성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 부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10천간에서는 그 오행의 5가지 에너지를 2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 에너지는 갑과 을로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목의 시작 갑, 목의 안정 을, 뭐 화의 시작 병, 화의 안정 정, 토의 시작 무토, 토의 안정은 기토, 이런 식으로 금의 시작은 경금, 금의 안정 또는 금의 정점은 신금, 수의 시작은 임수, 수의 후반은 개수. 그러니까 뭐 전반, 후반, 뭐 시작, 안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10강에서는 우선 목기운의 2개의 대표 글자인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갑을병정은 생활에서 되게 친숙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뭐 법률 책 보면은 뭐 갑이 을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병이 보증을 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로 1, 2, 3, 4라는 개념도 갑을병정, 뭐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라는 부호도 요즘 현대식으로는 A씨와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갑과 을이 C에게 돈을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갑을병정까지는 친숙한데 그 다음 글자들이 좀 친숙하지가 않죠. 이거 한 30번, 40번만 입에서 친숙하게 하면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런 식으로 입에 닳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갑과 을을 서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갑을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시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월드컵 가나전 봤잖아요. 네, 뭐 골이 잘 터져서 좋긴 했는데 안타깝게 좀 졌어요. 월드컵의 가나전을 봤는데, 제가 흑인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데, 난 이제 흑인분들은 딱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얼굴도 잘 못 알아보겠어. 전에 옛날에 허리우드 영화에 윌 스미스하고 다른 흑인 배우들 잘 못 알아봤어요. 흑인은 다 비슷하게. 진짜 못 알아보겠는 건 흑인 여자는 정말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혼혈틱하거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오리지널 흑인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갑하고 을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을 볼 때
잘 모르잖아. 갑하고 을하고 또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거야. 그 강아지를 잘 모르는 또는 고양이를 잘 모르는 그걸 고알못이라 그러나요? 고알못, 고양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같은 고양이인데 종자가 비슷하면 그냥 이 고양이가 이 고양이 같고 이 고양이가 이 고양이 같고 저희 집에 페르시안 친칠라 고양이가 있는데 이 페르시안은 옆집 페르시안도 우리 집 페르시안 친칠라는 다 똑같아 보여. 근데 이제 주인이 눈에 익으면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죠. 같은 페르시안이라도 눈빛, 표정. 페르시안 친칠라는 얼굴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납작코에. 비슷하게. 그리고 코리안 숏, 코숏이라 그러는데 코숏 이제 일반적인 길고양이죠. 치지 고양이들이 있어요. 하얗고 노란 무늬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다 똑같아. 근데 어느 집에는 고양이가 한 10마리 정도 있는데 그 집에 비슷한 종자의 고양이가 있는데 주인은 다 알아봐. 딱 보면 무슨 고양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갑목과 을목을 너무 강하게 구분하지는 마세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성향 차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갑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목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목기운의 통합된 키워드는 발진, 시작이라는 뜻이고 음양 구분을 할 때는 그 소음으로 봐요. 목기운을 소음으로 봅니다. 화기운을 태음, 태양으로 보고요. 소양, 태양이 뭐냐면은 작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양.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목기운은 전체적인 권역은 음의 권역 안에 있는데 음의 권역 안에서 양의 기운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병정화 같은 화기운은 양의 영역에서 양의 기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 클 태자를 써가지고 큰 태다. 자, 목기운은 영역은 아직 음의 영역인데 거기서 양의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내가 15등 하다가 한 10등 했어. 그럼 못하는 거 중에서 잘한 거죠. 아닌가? 이렇게 중간 정도 하는 중에서 잘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한 15등 하다가 10등 했으면 그게 소양이에요. 15등 하다가 10등 했다. 그 다음에 5등에서 1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우등생 중에서 우등생. 또는 안 우등생 중에서 우등생. 이런 거 있죠. 안 우등생 중에서. 못생긴 사람 사이에 예쁜 나. 이런 거. 못생긴 걸그룹 안에서 예쁜 아이. 그러면 그죠? 적당히 예쁜 거죠. 잘생긴 애들 모여있는 데서 잘생긴 여자. 진짜 예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목은 음의 영역 안에서 양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슷한 이런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갑목. 갑과 을 사이에서 음양 구분을 합니다. 자, 음양은 상대적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을 할 때 양간, 음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이제 향후 양간들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음간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간은 양의 성질을 가진 천간이라는 뜻이고 음간은 음의 성질을 가진 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갑목 옆에 제가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놨죠? 이걸 양간이라고 표시를 해서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자, 갑목은 양간, 을목은 음간. 자, 같은 목 안에서 양간, 음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목하고 금을 비유한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음의 영역권에 있는 거고 얘는 양의 영역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발진 시작, 시작, 출발, 희망. 이거를 시기적으로 표현할 때 이제 비유를 할 때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뭔가를 해보려던 시절, 철부지 시절, 이런 식으로 의욕 있었던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있죠. 그 흔히 말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목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돈 벌더니 사람 변했어. 목 기운이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갑목하고 을목을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써머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 첫 페이지는 좀 보죠. 이 갑목은 1등 출발. 을목은 준비되면 한다.
필리핀에 지진이 났습니다. 빨리 구조하러 가야 됩니다. 양간. 야, 비행기표랑 항공편이랑 그곳의 안정이 보장되면 가자. 음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야, 지금 어느 지역에 돈 벌거리가 생겼습니다. 빨리 달려갑시다. 양간. 그게 정말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되고 돈 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들어가자. 음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은 제일 먼저 했다가 중요한 거고 음간은 잘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목이 많으면은 그때 그 가게 처음 생겼을 때 내가 처음으로 이용했어. 뭐라든가. 야, 무슨 서비스 그거 내가 제일 처음 이용해봤어. 야, 무슨 집 생겼을 때 내가 제일 처음 그 사업 생겼을 때 내가 처음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음간은 그래서 돈을 벌었어? 아니, 날렸어. 뭐 이러면은, 에이, 그러지. 음간은 성공, 실패 여부, 이게 실속을 좀 더 따진다라는 측면이에요. 자, 두 번째, 간목은 뜻 있으면 같다라는 거는 의지성이 강하다라는 거고, 을목이라는 거는 실체성이 강한 거예요. 예. 당연히 그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게 간목이라면 을목은 그게 안전한 거야? 검증된 거야? 돈은 돼? 이런 것들이 음간적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실속. 음간은 그래서 간목이 뜻 있으면 간다. 간목은 확산이나 확장한다. 간목이 밀어붙임, 일단 시작해보자. 밀어붙임이라면은 을목은 확장하고 넓혀보자.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간목이 상륙 일파, 이게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펼친다 그러면 적의 포화를 뚫고 일단 가서 교두보를 확보해. 그게 간목의 임무죠. 그 다음 제2파나 제3파는 1파가 가서 뚫은 교두보에 착륙을 한 다음에 거기다 중장비를 내리면서 교두보를 확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요 간목은 목의 시작, 을목은 어떤 목의 완성, 목의 성숙, 목의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간목은 기운을 하나로 몰아서 팡 하고 뚫고 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을목은 이거를 좀 넓게 확산시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무슨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1호점만 성공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게 간목의 논리라면, 을목은 야, 그 내려면 한 10개는 내야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러면 누가 일단 1호점 성공하면 우리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한 10호점 내자. 이런 형태가 을목의 실속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주에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천간에 일간은 간목인데 시간에 겁재 떠 있으면, 을목 떠 있으면은 그러면 간목적 성향과 을목적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을목만 있으면은 야, 누가 간목이 시작하면 그다음 우리 들어가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간목만 있으면 야, 누가 하기 전에 빨리 먼저 가서 우리가 하자라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신샘은 갑이네 갑술. 갑갑이죠, 갑갑. 누가 하기 전에 빨리 하자 같은 게 호신샘. 이게 갑이 많으면 좀 시대를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영성 명리가 앞으로는 큰 어떤 명리계의 사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간목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앞서가다가 네, 좋은 시절 못 만나고 죽으면 안 되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자, 진취적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을목은 융통성이다. 간목은 우두머리 기질이다. 을목은 갑의 정과를 확대시킨다. 이 간목이 고집과 의지, 뭐 고든 성장, 인정, 다정, 부드러움, 뭐 곡직격이라고 보통은 목을 얘기하는데, 곡직격, 곡은 휘어간다, 직은 똑바로 간다. 그래서 간목은 똑바로 가는 것의 상징이고, 을목은 휘어간다, 융통성 있게, 이것의 상징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깨알 같은 글씨의 요약본입니다. 이 깨알 같은 글씨의 요약본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교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간목에는 이런 키워드나 이런 특성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서술로 쓰면 글이 되게 많아져요. 한 콤만 해도 한 3페이지, 4페이지 나올 거야. 이게 서술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좀 키워드식으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목, 소양, 태양, 뭐 이런 식으로. 목의 공통된 키워드는 추진력, 생명, 생기, 성장, 태동, 창조, 장생, 푸르름, 어린 것, 호기심, 순수, 꿈, 희망, 자라나는 것, 희망을 본다, 뭐 교육 건설, 기획, 이런 쪽으로 봅니다. 대략적인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은 간목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윗줄에 써놓고, 그다음에 이게 장점, 단점 또는 명과 암, 명암, 제가 표시를 명, 암, 뭐 명은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음은 단점이니 이런 점에 주의하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음이라는 거는 간목이 있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부작용을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교재를 만들 때 저의 의견과 그다음에 여러 고서의 의견과 여러 책들의 내용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이게 압축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표로 싹 만든 거다. 이게 이 안에 책 여러 권 들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저의 어떤 상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들이 함께 들어있다. 책에 있는 내용도 내가 이건 좀 현실에서 거의 안 맞더라. 이런 것들은 내가 배제를 하고 이건 맞더라. 표현이 좀 아름다운데 같은 뜻이지만 표현을 아름답게 한 것들이 있으면 좀 제가 같이 여기다가 좀 썼습니다. 자, 우선 간목과 을목의 큰 차이는 간목을 보통은 그 뭐 침엽수 같은 큰 나무에 비유하고 이제 을목을 뭐 덩쿵식물이나 뭐 한해살이 식물 정도로 비유하는데 이 비유법은 자체가 비유법 자체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 단점,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게 100%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 대충 그런 개념이구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 100% 그렇잖아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비유는 100%가 아니에요. 한 60%나 70% 정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간목과 을목을 간목은 뭐 큰 침엽수고 을목은 뭐 덩쿨식물이고 이렇게만 표현을 해버리면 곤란해요.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고 저렇게도 비유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간목은 뿌리 부분으로 기반으로 볼 수 있고 나무의 기반. 을목은 나무에 드러난 외적 성과물 그러니까 뭐 줄기, 잎사귀, 뭐 꽃잎 이런 내용들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뿌리고 을목은 줄기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운성을 나중에 배우게 될 때 12운성에서 목기운이 해자축운에 간목은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데 을목은 성장이 억제되어 있고 휴직이에요. 그러면 침엽수는 겨울에 자라나? 아니 침엽수도 겨울에 그냥 얌전히 있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와 줄기론으로 보게 되면은 겨울에도 뿌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뿌리는 나중에 봄이 올 때 뭐 잎사귀와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목을 보면은 꼭 김밥 천국이 생각이 나는데 그 김밥 요즘에는 김밥집 한 10몇 년 전에 김밥이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김밥이 1,000원 하던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김밥집이 있는데 그 집은 새벽 2시에 불이 켜져 있어. 새벽 2시에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새벽 2시부터 단체김밥을 만들어가지고 새벽 5시, 6시경에 저희 집이 북한산 바로 밑에 있어서 북한산에 등반하는 등산객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다녀서 저희 집이 깡촌이었다는 소리야. 산 밑에 있는 집인데 달동네. 근데 아직 경치는 좋았어요. 우리 달동네 북한산 밑에 있다 보니까 그 김밥집은 등산객들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거기서 김밥을 단체로 사가. 뭐 그래서 한 번에 뭐 100줄도 사가고 50줄도 사가고 개인 등산객들이 뭐 서너 줄씩 사가. 1,000원짜리 김밥을. 그러니까 그 집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김밥 재료를 손질해가지고 6시쯤 돼서 아침에 동이 틀 때쯤 되면은 그 집은 일의 절반을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동이 트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김밥 하나씩 가져가 같은 거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앞에서 김밥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김밥은 언제 만들었을까? 우리 잠자고 있을 때 만든 거야. 간목이 하는 역할이 바로 어떤 생명이 꿈꾸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하고 있는 요소와 같다. 그래서 해자축, 다들 깜깜하고 잠자고 있는 시간에 간목은 움직인다. 거기서 뭐 장생받고 관대받고 목욕받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을 표현하게 되면 사전 준비성이라고 보면 되죠. 사전 준비적인 일에 강하다. 맨 땅에 헤딩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길랜다. 뭐 기획한다. 뭐 행정적 준비를 갖춰 놓는다. 그래서 보통은 간목, 을목 모두 다 시작,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선빵으로 치고 나가는 게 간목이고 간목이 어느 정도 선발대로서 일을 해놓고 나면은 주력 부대인 을목이 마무리 일들을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목을 뿌리로 보고요. 을목을 줄기로 봅니다. 자, 간목에 대한 서술을 좀 보죠. 시작과 성장. 간목의 키워드는 시작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간목이 많고 뭐 인목, 간목과 유사한 게 지지해서 인목이죠. 갑인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시작과 성장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번 지구별에 뭐 하려고 왔어요?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성장해보고. 그러면 시작과 성장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복지부동. 시작과 성장에 반대되는 말이 복지부동.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상 유지만 해. 뭐 이런 게 복지부동 괜히 나서서 일 만들지 마. 그죠? 그러면 이 간목은 복지부동 하려고 태어난 사주가 아니라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무언가를 움직여보는 사주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시작하고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까지 시키고. 근데 사실 간목은 그 마무리 짓는 거는 간목의 일이 아니에요. 마무리 짓는 건 간목의 일이 아니에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연준이라는 데가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경제인들,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미국의 그 연준에다가 그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이자율을, 미국의 이자율은 한국의 이자율과 일맥상통한, 미국이 이자 올리면 우리도 이자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빚내서 지금 영끌하신 분들 지금 큰일 났죠. 지금 그게 다 연준 때문인데, 연준한테 이자 좀 그만 올려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연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는 내가 할 바가 아니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물가 상승을 잡는 기관이야.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물가 상승이지, 경기가 박살이 나든 나락으로 가든 우린 그거 알 바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경기가 침체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기 상승을 위해서 이자 좀 그만 올리세요라는 말 좀 하지 마. 우리는 올릴 거야. 파월 의장이 맨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목한테 야 그만 좀 벌려. 나중에 정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목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정리는 내 역할이 아니야. 그건 금 보고 하라 그래. 금이나 수 보고 하라 그래. 난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펼치고 벌릴 거야. 나는 에너지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특히 간목은 일단 시작해 본다라는, 추진력 있다, 1번 타자다, 뭔가를 시작해 본다, 뭔가 선빵 때려 본다. 근데 아직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검증 확증이 안 된 일도 간목은 당당하고 용감하게 해본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친구 5명이 모여 있는데, 야 저거 좀 해봐야겠는데, 야 그 집 너 한번 가볼래? 그럼 누가 먼저 가볼까? 간목, 내가 한번 가볼게. 간목이 강한 사람이 이제 그럴 수 있죠. 시작과 성장, 음의 기운에서 그래서 호신쌤이 호기심 천국, 뭐 중독 가볼까?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그런 데가 있다고? 그게 옛날에 호기심 천국 할 때. 제가 20대 때 나이트를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나중에 바람이 나가지고 30대에 이제, 야, 물 좋은 나이트가 있다고? 가볼까?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형태로. 제 사주가 연주는 금수야. 연주 금수, 월주는 토수.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는 목 기운보다는 금수 기운이 강하니까 움츠리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정관에 따라서 바른 생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주에 갑인으로 확 바뀌니까 갑자기 호기심쟁이가 돼가지고 중년부터 이제 호기심 천국을. 우리 이분도, 우리 이 친구도 지지의 해수가 2개죠. 예, 연주와 월주의 해수가 2개야. 지금 나이가 지금 20대죠. 얘가 지금 해수에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이제 사람이 지금 냉장고에. 빨리 화기운을 만나면 냉장고 밖으로 나와서 가열이 되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처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다. 간목이 그래요. 부드러움으로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힘이다. 상징하는 초봄의 물상, 영어로는 스프링. 봄이에요, 봄. 자, 주된 키워드는 개척자, 선구자, 그리고 상징성이 중요하다. 처음 해봤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죠. 무에서 유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한다.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창조 능력이 강하다. 목기운은 다 창조 능력이 있어요. 기획, 플랜, 리더. 이 기획한다라는 게, 기획이라는 말이 되게 포괄적으로 쓰이는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단계가 기획 단계입니다. 뭐 기획, 검토, 뭐 아이디어를 내보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 습작을 해보다, 모델링을 해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다. 그래서 이런 초반 기획 작업,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모든 상상력의 기본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플랜, 간목을 내가 먼저 해볼게. 그래서 뭐 리더의 기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한 방향이다. 목표를 정하면 뚜벅뚜벅 잘 간다. 이제 긍정의 논리가 비교적 있다. 다만 이 긍정의 논리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면 이제 안 긍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희망과 비전을 보고 나아간다. 이제 뿌리의 힘.